자, 지금 롱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들 당장 롱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숏을 추가로 들어가야 될까? 그 자리도 아니죠. 무포자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숏이 굉장히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롱을 잡아야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비트코인이 찔끔찔끔 흘러내리면서 지금 하락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데요. 일본 기준으로 삼각수렴의 하단을 돌파하고 25년의 10월 6일과 26년의 5월 10일을 이은 장기 추세선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받으며 폭락할 수 있는 캔들을 몸통으로 막으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이제는 이 자리 하단을 지켜주면서 롱을 가져가면서 페이크 패턴을 볼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 롱 자리가 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가져가기 시작했죠. 실제 펀딩비만 봐도 갑자기 과열되는 롱 장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도 많은 차트를 검증해야겠죠. 2025년의 6월달을 보면요. 두 번의 동일 고점을 찍어주고 그 아래로 0.618 자리의 유동성을 회수한 뒤 첫 번째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25년의 11월입니다. 저점에서부터 이 두 번의 고점을 만들어주면서 우리 아래에 있는 0.618의 유동성을 확인해주고 새로운 고점을 형성해냈습니다. 그 다음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2026년의 2월도요. 저점에서부터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0.618의 자리를 회수한 뒤 고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모든 장과 동일하게 저점이 나온 후, 자, 이 저점이 아닌 새로운 저점이 나온 후에 나온 이 고점들, 자, 이 고점이 나오고 난 뒤에 0.618 구간의 회수는 나오지 않고 지금은 0.5의 구간에 대한 유동성 흡수만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왜 도대체 모두가 0.618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0.618은요, 우리가 이 되돌림 차트를 피보나치로 딱 절반 0.5로 나누었을 때 아래는 디스카운트 존, 즉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최소값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7월 상승을 이끈 뒤부터 한 번도 0.618에 있는 구간을 회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의미 없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상승에 사람들은 이곳이 이제는 롱이라고 외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죠. 여러분, 롱으로 스위칭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기는 했으나 기준 없이 롱에 들어가시면 정말 크게 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이 꽤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 제가 또 한번 늦은 시간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좋아요 오늘은 꼭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양심 있게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점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하락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포자들이 지금 포지션이 없는 분들이 숏에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무포자들은요, 롱을 준비하셔야 되고 숏을 들고 계신 분들은 스위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숏을 들고 있으면서 왜 롱의 관점에 대해서 방어대책 영상을 만들고 있을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영상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롱에 대한 포모를 느끼신다면 적어도 롱을 잡아도 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단순하게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하락 구간을 해소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고점과 고점 연결해서 이 추세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거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롱이라는 사람들 위험하겠죠. 도박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추세 정도는 지금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요, 해소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롱을 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해소를 했을 땐 이 급락하는 추가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구나지 이게 롱의 근거가 완전히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제가 오른쪽 위에 가지고 있는 홀딩 포지션 그리고 실시간 수익률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익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관점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요 구간에 숏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물량 죽이고 다시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승을 확정 지을 구간은 아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펌비도 지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제 개인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진입가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유 드리기 때문에 제 관점 따라서 수익 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해째 그랬째 없이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이전부터 계속 가져왔던 관점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런 실시간 대응이 조금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제가 뭐 손절을 당하든 수익을 내든 다 투명하게 보실 수 있고 따라오실 수도 있고 관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스터디룸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 수익 인증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있는데 혹여나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신 분들 여러분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단기 하락 추세를 따라가다 보면 쐐기 패턴이 진행되고 있죠. 자, 아래로 흘러내리는 쐐기 패턴은요, 결론적으로 아래에 있는 하단선에 닿았을 때 위로 폭발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롱으로 스위칭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쐐기 패턴을 봤을 때도 롱을 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급락 형태의 추세를 뚫어주던가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헌팅하고 매수세를 채워서 올라와 주던가 두 가지 형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롱에 대해서 확정 지을 자리 아닙니다. 두 번째는 ICT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롱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롱을 봐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단기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유동성 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동성 회수가 뭔가요? 지금 여기에서 숏을 내린 개미들 혹은 아래에서 롱을 내린 개미들을 죽이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63.292, 63.649, 63. 몇 K 구간에 우리 계속해서 숏개미들이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이고 기호로 모든 거래소를 본다라고 해도 최고점 63.8까지는 숏이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분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물량이 많은 개미들을 정리했을 때 이 유동성만 먹고 다시 아래로 하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숏을 스퀴즈 시키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위까지 상승분이 추가로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돌파 지지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면 확정 지을 이유가 없는 자리가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고점에 많이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는 대응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추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겠죠. 특히 이런 자리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동일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개미들은 보통 이런 자리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다시 롱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혹은 다시 숏으로 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개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추격한 개미들 다 죽었겠죠. 오히려 회수만 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단기 추세를 지금 바꿔야 되고 이 구간에서 단기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전 직전 고점을 따주는 형태가 나줘야 됩니다. 자, 이전 직전 고점은요 63.6K인데요. 아까 청산 물량에서 63.6의 직전 고점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까지 단기 추세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유동성 회수를 하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 자리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상승 추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 여기에서 이 직전 고점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몸통으로 완전히 세워주는 장대 양봉이 떠주면서 초크, 반대 구조의 변화가 나와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어려워 하시는데 반대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자,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FVG 구간이 생겼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매수 구간에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텅 빈 가격 불공정 거래 구간입니다. 자, 이 거래 구간을 한 방에 매도로 꽂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으로 만들어낸 최저점 구간을 어떻게 갱신했죠. 자,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러니 상승으로 가던 구조를 하락으로 바꾼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도요. 당장에 우리가 롱을 보기 위해서는 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구조 변화가 우리가 스윙 롱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단기 추세에서의 정찰병을 보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날봉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주봉을 가져왔는데요. 자, 날봉으로 보더라도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넘지 못하는 우리 장기 추세선이 있습니다. 자, 이 추세선을 따라서 지금 자리를 확대해 보면요.
자, 일본 기준으로 해당 추세를 모두 받쳐주면서 우리 아래쪽으로 꼬리를 뚫을 수는 있으나 몸통으로 모두 올려서 마감해주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 우리 지금 아래쪽의 유동성을 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그러니 즉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주지 못하는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번 장이 왜 이렇게 거래량으로 쫙 아래쪽을 강하게 밀었다가 올려주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먹어야 될 자리를 먹으러 가면서 긴 추세가 자리를 막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아마 롱을 보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지금 근거를 댈 수 있다면 지금 장기 추세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깊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롱에 대한 반등 근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추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4시간 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 안에 우리가 이 추세를 밀어야겠죠. 지금 62.6K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62.6K 정도가 오면요, 단기적인 추세로 아래를 추가, 꼬리 이렇게 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꼬리로 여기 밀어주면서 따고 일본 관점으로 몸통으로 말아서만 올린다면 어떻게 하락으로 먹을 수 있는 최소치의 물량은 먹고, 그리고 상승 추세 계속해서 지켜오던 이 장기 추세는 지키면서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롱을 잡을 때가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파동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동은요, 여러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흰색과 초록색은 다른 시야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흰색의 관점이죠. 이쪽에 올라오는 상승 파동이 끝이 나고 지금은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아니다, 트럼프 임기로 여기에서 상승 한 파동이 끝이 났고 이것이 확장 플랫의 조정 파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저점으로부터 새로운 임펄스 1, 2, 3, 4, 5파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은요, 우리가 해째가 아닌 같은 구간에서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기 관점에서 우리 일봉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자, 초록색 관점은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하얀색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조정 관점에서의 B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여러분, 겹치는 구간이 어디예요? 초록색 구간은요, 새로운 임펄스 파동이니 지금이 2파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2파의 하락이 끝나면 새로운 3파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흰색 관점에서는 A, B, C 관점. 자, 그러니 지금 B파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C 상승이 남았다. 이 다음 관점이 갈리죠. 지금 초록색은 두 번의 상승이 더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흰색 관점은 아래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이 결론적으로 지금 내리고 이 내림 다음에 이번 마지막 파동 뒤에 상승한다까지는 겹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사이에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자리를 WXY 세부 파동으로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지금 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WXY는요, 우리가 ABC 조정이 한 번 더 확장 형태로 나오면서 확장 플랫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한 묶음의 W, 그 다음 X가 나오고 Y 한 묶음의 ABC가 한 번 더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 말 그대로 여러분, ABC 플러스 ABC, 이것이 W, X, Y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Y 파동에서 ABC 마지막 C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지금 봤을 때 여러분 눈에도 하락이 끝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쇼 포지션은 유동성의 관점에서도 잡을 때가 아니고 파동의 관점에서도 잡을 때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파동이 어떤 형태의 플랫 파동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플랫 파동에서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레귤러 파동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 아는 방법 간단하죠. 첫 번째, 시작점과 B의 고점이 1, 똑같거나 혹은 1.05 거의 비슷한 높이에 위치해 있을 때는 레귤러 플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레귤러 플랫의 특징은 뭐냐? 적어도 정석적인 1대1 비율까지는 하락을 가져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1대1 비율로 62.3까지 떨어졌나요? 안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지금 쐐기 패턴으로 떨어지면 62.3까지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우리가 아래쪽으로 한 번은 더 내려주고 올라가는 게 정석적이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급락 형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롱의 포모를 느낄 이유가 없고, 적어도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롱을 대처해 볼 수 있고, 아래로 파동으로 봤을 때에 물량을 조금 더 먹고 가야 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내리냐 했더니 우리가 장기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쫙쫙 빼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하락분을 보여주면서 이 물량을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구간까지 꼬리 빼기로 헌팅을 하고, 일봉에서는 마감 형태를 지켜주는 상승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봉에서 65.7은 넘겨야 이 지지 구간을 밟아야 이전처럼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우리 단 한 번도 63.34, 자, 요 구간 아래로 뭐 여러분들이 볼 때 5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다 비슷하니까 거기에 목매시면 안 됩니다. 자, 요 구간 아래로 지금 종가 마감을 한 적이 없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캔들이요, 지금 이 아래로 내려왔다는 건 이번 주 종가 마감이 이 하단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깊은 유동성을 먹고 갈 수 있는 포지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 지지선이 지키는 변수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60K 유동성까지 한 번에 지금 딸 수 있을까라는 지금 그 생각은 조금 들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이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면 아래에 있는 자리를 헌팅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우리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꼬리로 헌팅하고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까지 함께 봐주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덜 잃는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제 관점 뭡니까? 나는 조금에도 하락이 남았다라고 본다. 롱 잡고 싶은 분들 잡으셔라. 제 돈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64K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를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순 있으나 숏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은 미결제 약정이 높아졌고, 갑작스럽게 미결제 약정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청산되지 않은 포지션들이 많다라는 건데, 지금 펀딩비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즉 미결제 약정에서도 롱 포지션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롱 펀딩이 높다면 롱에 대한 가격 유지를 거래소 입장에선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봐도 개미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격을 그냥 둘 이유도 없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도 흐름에 있어서 롱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롱이 나올 수 있으나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롱으로 볼 수는 없고, 유동성의 관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수의 유동성 흡수 후 디스플레이먼트로 구조를 회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파동의 입장에 있어서도 아래쪽 유동성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롱 스위칭을 잡을 예정이고요. 월요일까지 이 자리가 파바박 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모르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대비를 조금 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포지션 진입 전 확정까지 여러분들에게 공개 드릴 예정이고요. 차트 흐름 또한 계속해서 분석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질문 있다면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추세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장기적인 추세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추가 브리핑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스터디룸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사담하자면 고모 아니고 이모 아니고 아줌마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좋은 말씀 남겨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관점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